충남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학이 연기된 기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으로 수학 공부를 하게 된 성하연 선생님입니다. 야외 활동이 어려운 요즘 여러분은 뭐 하며 지내시나요? 책을 읽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벌써부터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오늘도 어떤 게임을 할지, 어떤 친구와 놀지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지금 이 순간에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강의는 지금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선생님과 함께 한다는 게 참으로 감사해요. 오늘 수업 내용이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수업은 선생님 혼자 수업이 완성된다는 것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수학 단원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 고등학교 첫 수학 단원은 다항식을 단원에서 다항식과 관련된 것들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식이 복잡해지는 또는 차수가 높아지는 이런 식의 차이인데요. 이건 수학에 있는 다른 단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학해서 여러분이 수학 공부를 새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중학교 내용을 빨리 한번 복습하고 고등학교 수학을 시작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항식 단원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중단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선생님하고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총 7차시의 수업을 할 거예요. 오늘은 다항식의 연산 중 덧셈과 뺄셈에 대한 수업을 할 거예요. 고등학교 입학해서 배우는 수학 내용 중에서 가장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교과서가 없이 그냥 연습장만 챙겨서 쉽고 재밌게 수학을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오늘 첫 수업이라서 기존 수업과는 다르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에 여백의 미가 많이 느껴지죠? 기획, 구성, 제작, 연출 이런 거를 선생님이 혼자 해서 그래요. 그래도 이제 수업은 방탈출 게임의 형식으로 나름 스토리 탄탄하게 준비를 했으니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서 즐겁게 수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얘기했는지 들었나요? 혹시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방탈출 게임 형식으로 한다고 했죠? 자, 오늘 수업을 함께 할 친구들이에요. 자, 창희와 누리인데 이 친구들이 손을 흔들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채팅창에 한번 인사해주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창희 누리 대신 어떤 수학자의 집에 들어가면서 오늘 공부를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수학자의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잘 관찰을 해보세요.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겉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해요. 이 수업처럼요. 자,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10초 후에 불이 켜질 거예요. 자, 불이 들어왔는데 혹시 좀 전에 정전 상황 뭔가 달라진 게 있는지 눈치챈 친구들 있을까요? 채팅창에 바뀐 것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남겨보고 선생님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면서 얘기도 좀 해볼게요. 예, 집안이 이제 좀 달라진 게 있어요. 관찰력 있는 친구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선생님이 하나 얘기하면 자물쇠가 생겼어요. 없었던 자물쇠가. 생긴 이유는 당연히 방에서 나갈 수 없게 하기 위해서겠죠. 예. 자, 그럼 이제 수업으로 돌아와서 일단 자물쇠 부분에 종이가 있어요. 이 종이 한번 선생님이 클릭을 해볼게요.
자, 방탈출 게임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네요. 자, 방 안에는 3개의 힌트가 숨어져 있는데 힌트를 찾아서 간단한 학습을 하고 문제를 풀어서 자물쇠를 열 수 있는 번호 3개를 번호를 찾아보라고 안내를 하고 있네요. 자, 30분 안에 해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혹시 방 안에 글씨가 보이나요? 선생님은 책상에 어떤 글씨가 보이는데, 자, 우선 책상 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학습 목표를 발견을 했네요. 우리 학습 목표를 보면 큰 소리로 읽어보고 싶지 않나요? 보통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해와서 그게 학습 목표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읽는 게 부담스러운 A형 친구들은 채팅창에 학습 목표를 입력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학습 목표는 다항식의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다항식의 덧셈, 뺄셈을 계산할 수 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학습할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힌트가 3군데 있다라고 했는데 어디인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채팅창에 3군데 한번 답을 남겨보면 여러 답이 나오고 있네요. 혹시 채팅창에 메모지라고 쓴 친구 있나요? 책상 아래에 떨어져 있는 이 메모지, 무언가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부터 클릭을 해볼게요. 이 메모지는 다항식 단원에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자, 그럼 메모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이 단원명이기도 한 다항식. 이 다항식은 정의가 몇 개의 항의 합 또는 차로 이루어진 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항의 합을 또는 차로 표현한 식. 그래서 이제 여기 3x 플러스 20 써있는 이 식도 보면 이것도 하나의 다항식이에요. 그러면 이 항이라는 게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각각의 식이라고 정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3x도 하나의 항이고 20도 하나의 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항들을 합으로 표현한 상황이죠. 그리고 단항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하나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 이게 단항식이에요. 자, 항은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각각의 식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상수항이라는 것도 있어요. 상수항은 수만으로 이루어진 항이에요. 수. 그래서 3x 플러스 20이라는 이 식에서 생각을 한다면 20이라는 이 값이 이제 상수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개수라는 거는 x의 곱이 된 수예요. 자, 여기 문자 x에 3이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3이라는 수가 이제 x의 개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차수라는 거 많이 나오고 많이 들어볼 텐데, 차수는 어떤 항에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문자의 곱은 x라는 문자를 2번 곱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을 하죠? 예, x 제곱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문자가 2번 곱해졌다는 의미에서 이 2라는 숫자, 이거를 이 문자의 차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차수. 자, 여기 있는 3x 플러스 20 같은 경우도 x에 대한 문자 x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1차. 그래서 이런 식은 이제 차수가 1인 식이기 때문에 1차 식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다항식의 차수를 물어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다항식 안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을 찾고,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을 찾고, 그 가장 큰 항의 차수를 그 다항식의 차수로 부르게 돼요.
자, 그리고 동류항이라는 것도 있는데 동류항은 문자와 차수가 각각 같은 항이에요. 선생님이 몇 개 항을 써볼 텐데 원래 선생님 글씨 잘 쓰는데 오늘 조금 떨림이 있네요. 자, 그리고 자, 4개의 보기를 적어놨는데 이 중에서 동류항을 한번 찾아볼게요. 동류항의 정의가 문자와 차수가 각각 같은 항이라고. 내려가기 위해서는 높은 거에서 낮은 걸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차수가 높은 거에서 낮은 걸로. 그래서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 순으로 정리가 된 걸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라고 하고, 반대로 낮은 항부터 높은 항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지.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미션 1. 자,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원래는 이제 학습지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사전에 공개를 할까 했는데 퀴즈 형식으로 풀 거기 때문에 먼저 문제를 풀면 조금 재미가 떨어지는 수업이 끝나고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 문제는 다음 다항의 1번, 2번 보니까 x에 대해서 자, 뒤에는 이제 사용되지 않은 이런 문자와 숫자를 적어주면 돼요. 이게 이제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 식이에요. 자,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차수는 1이 되는가? x라는 문자 고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차수 1차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상수항은 3이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우리가 이제 수학 이 부분에서도 이제 좀 오개념이 생길 수 있는데, 상수항이라고 하면 앞에서 선생님이 예로 숫자를 들었었지만 지금 여기는 x에 대한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x라는 문자가 아닌 다른 문자도 다 상수 처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숫자만 상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부분에 있는 마이너스 y 플러스 3 이게 이제 상수항이에요. 그래서 일단 2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는 답을 찾았지만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3, 4, 5번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볼게요. 자, 3, 4, 5번은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주어진 식을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y라는 문자를 보고 우선 식을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서는 이제 2xy, 뒤에는 마이너스 y, y로 묶으면 2x 마이너스 1 y,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용되지 않은 마이너스 4x랑 3은 뒤에다 써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고, 그럼 이 식을 확인을 해보면 y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된 이 식, 차수는 1이 되는가? y에 대한 1차식 맞죠? 자,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상수항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된다. 자, 이 뒷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 상수항이에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특정 문자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그 문자가 아닌 것들은 상수 처리한다는 거. 그래서 2번, 4번 비교하면서 오개념 없도록 잘 정리를 해주고요. 자, 그리고 5번에서는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최고창의 개수는 2x-1이 된다.
최고차라고 했지만 y에 대한 1차식이기 때문에 1차항의 계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2x-1 맞네요. 자, 우리가 정답을 찾으니까 숨겨졌던 비밀번호 하나가 나왔어요. 자, 숫자 2 잘 기억을 해두고, 자, 그럼 다시 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힌트가 어디 있을 것 같나요? 여러분 혹시 책장이나 옷장 같은 곳은 무언가 숨겨놓기 딱 좋은 장소 같지 않나요? 둘 중에 한 군데예요. 자, 옷장은 아니고 책장이에요. 자, 그래서 책장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도서관처럼 수학책이 많이 있네요. 선생님은 이 중에서 두 권의 책이 눈에 띄어요. 그 두 권의 책 골라볼게요. 자, 책 홍보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다항식 단원과 관련 있는 수학자라서 이 두 권을 선택을 했어요. 창유와 누리가 한 권씩 책을 읽어본다고 하네요. 참고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단원은 대수학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수학이 수와 더불어 다항식의 사칙 연산이 갖는 여러 가지 연산 법칙의 구조를 연구하는 수학의 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의 주인공인 비에트 같은 경우는 대수학에서 문자와 기호의 사용법을 완성을 한 수학자예요. 그리고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x, x제곱, y 이런 문자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 방법을 고안한 수학자예요. 그래서 이 두 수학자의 노력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학은 수량 사이에서의 관계를 문자와 기호로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수학이 또 추상적인 이론으로도 크게 발전할 수 있게 됐다고 하니까 이 두 수학자도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책을 읽다가 미션 카드가 발견이 됐네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세 다항식 A, B, C에 대해서 다음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의 개수가 4, y의 개수가 3이 될 때 A, B의 곱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일단 이런 유형의 문제는 식이 이제 복잡하게 주어진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하고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항식의 이제 연산, 덧셈, 뺄셈들이 사용이 되는데 우선은 뒤쪽에 있는 소괄호 부분을 분배 법칙에 의해서 전개를 해볼게요. 자, A-3B-C 그리고 분배 법칙 이용하면 3이 각각 곱이 되기 때문에 3C와 마이너스 3A가 나타나겠죠? 자, 괄호 안에는 마이너스 C와 3C가 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은 A 마이너스 3B 플러스 2C 마이너스 3A로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괄호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이 곱이 되는 건데 분배 법칙에 의해서 각각 곱이 됐다라고 하면 괄호 안에 있는 식의 개수의 부호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2C 플러스 3A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A와 3A를 더하게 되면 자, 정리된 식은
4a 3b 2c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에 문제에서 주어진 a, b, c라는 세 다항식을 집어넣고, 자, 대입을 하면 a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고, b는 정리해서 x계수, x제곱계수 찾을 수도 있지만 실제 문제상에서 물어보는 것처럼 x의 계수가 나오는 부분, x제곱의 계수가 나오는 부분만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x의 계수가 나오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면 x에 대한 1창이 있는 부분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3x, 또 x에 대한 1창은 여기 bx. 그래서 이제 계수는 앞에서 곱이되는 수까지 곱해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4와 3x가 곱이되면 12x. 그래서 12와 또 뒤쪽에서는 마이너스 2가 bx와 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2bx. 그래서 마이너스 2b. 이게 x의 계수예요. 그래서 이 값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처럼 4가 되면 돼요. 4. 자, 12에서 2b를 빼면 4가 돼. b값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b는 4가 되겠죠? 예, b값은 4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좀 전에 나온 숫자는 못 본 걸로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x제곱의 계수를 찾아볼게요. 이제 두 번째 과정이라서 2라고 표시를 할게요. 자, x제곱의 계수도 2차 항을 봐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ax제곱이 있는 이 부분과 x제곱이 있는 이 부분, 그러니까 물결로 표현된 부분에서 2차 항의 계수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여기도 전개를 해보면 4가 ax제곱과 곱이 되니까 4a x제곱, 또 뒤쪽에도 마이너스 3이 x제곱과 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3x제곱에서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이 값이 x제곱의 계수고 문제에서 물어봤듯이 이 값은 3이 돼야 하기 때문에 얘가 3이 되는 a 값을 구해보면 4a는 6이기 때문에 a 값 2분의 3 찾을 수 있나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이 식 2분의 3 찾아도 되는데 4a를 6이라고 놓고 바로 a와 b의 곱이 6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어차피 a 앞에 곱이 된 4가 b 값이기 때문에. 자, 6이라는 값이 구해지니까 두 번째 숨겨졌던 숫자도 나타나게 되네요. 자, 그래서 숫자 두 개를 찾았고 이 숫자들 잘 기억을 하면서 다시 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힌트가 남아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힌트는 어디에 있을 것 같나요? 왠지 사진기에 있을 것 같은 촉이 드나요? 예, 실제로도 사진기에 있어요. 일단 세 가지를 선생님이 다 골라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 하나 더 추가로 말을 하자면, 원래는 이 집 안 곳곳에 이벤트 형식으로 클릭을 하면 무언가 나타나도록 설정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주어진 시간 안에 다 끝나지 못해서 조금 이제 이벤트를 취소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옷장을 클릭했을 때 이때 갑자기 귀신이 나온다거나,
여러분 공부하다가 놀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그렇게 진행이 안 돼서 선생님도 조금 아쉽고,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이제 그런 수업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사진기를 클릭을 해 볼게요. 자, 사진기 안에는 여러 사진 중에 미션 카드가 숨겨져 있었어요. 자, 세 번째 미션인데, 자, 문제가 좀 복잡해 보이죠?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자, 두 다항식 x, y에 대해서 다음 연산, 세모와 역세모, 얘네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대요. 그리고선 여기도 다항식 3개가 주어진 상황에서 다음 식을 간단히 하면 그때 이제 만들어지는 항들의 개수의 합을 찾자는 문제예요. 문제도 길고 좀 복잡해 보이죠? 일단 이제 복잡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새로운 기호 같은 게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약속이에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자라는 약속.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 조금 어렵게 느낀다고 하면 실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자, 괄호가 있기 때문에 B, 역세모 C 이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해야 할 거예요. 역세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 똑같이 써보세요. B, 역세모 C. 그럼 이거는 어떻게 계산이 돼야겠냐? 그러니까 X자리에 B가 Y자리에 C가 대입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 B에서 C를 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B라는 식은 여기 주어져 있죠. 공간 때문에 이 아랫부분에다가 선생님이 써볼게요. 자, B라는 식의 2배를 하면 다항식이 실수배인데 2배 하면 6x y제곱 플러스 2y가 되겠죠. 자, 거기에서 c라는 이 다항식을 빼는 거예요. 자, 뺄셈 해보면 자, 그리고 c에서는 빼는 부분인데 3x제곱을 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c에 남아 있었던 3x 제곱 써주면 되겠네요. 이게 b와 c의 역세모 연산에 의해서 찾은 결과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b 역세모 c를 찾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a와 세모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모 연산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었냐면 두 다항식을 그냥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은 a라는 다항식에다가 b 역세모 c를 더하는 거죠. a는 x제곱 빼기 2x 빼기 y제곱으로 주어져 있었고요. 자, 그리고 b 역세모 c는 우리가 이 찾은 이 부분 얘를 가져다가 쓰기로 하면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얘네 둘 계산을 하면 자, 여기에서도 이제 동류항들을 찾아보면 되겠죠? 자, x에 대한 2차 항은 이 부분에 있네요. 둘 계산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x에 대한 1차 항 찾아보면 이 부분에 있죠? 4x. 자, 그 다음에 y에 대한 2차 항 찾아보면 2y 제곱과 계산을 하면
자, 그리고 계산되지 않은 2y까지. 자, 이렇게 계산된 걸 가지고선 다음과 같은 결과라고 했기 때문에 계수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a 얼마예요? 자, a는 2창의 계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그리고 b는 x의 1창의 계수예요. x 1창의 계수는 4가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각각 확인을 해보면 c는 1, d는 2가 돼요.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합은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하니까 숨겨졌던 세 번째 숫자가 나타나네요. 자, 숫자 5도 잘 기억을 하면서 다시 방으로 돌아갈게요. 지금 이제 미션 3개 풀어서 숫자 3개를 얻었어요. 자, 지금 이제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자물쇠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숫자 2, 두 번째 숫자 6, 세 번째 숫자 5를 맞춰서 문이 열렸습니다. 자, 창희와 누리가 방탈출에 성공을 했어요. 이 밝은 표정들 보이죠? 자, 방탈출 성공 기념으로 우리 3초 동안 채팅 박수 한번 부탁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공부한 내용들 어떤 게 생각나나요? 자, 우선은 다항식의 용어들이 떠오를 거예요. 지금 이제 선생님이 이 용어들 화면에 띄워놨는데 우선 계수, 차수, 내림차순, 동류항, 항, 상수항, 다항식, 오름차순, 단항식. 그리고 이제 수업하면서 선생님이 따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중학교 때 학습해서 알고 있는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세 문제를 풀면서 다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따로 물어보진 않겠지만 여러분은 그러니까 계수가 뭐냐 하면 계수는 항에 있는 문자에 곱해진 숫자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용어를 하나하나 말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이제 수업이 끝나면 자료실에 이제 오늘 풀어본 미션 세 문제를 그리고 이제 이 화면에 있는 용어들도 이제 정리를 해서 올려놓을게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아무튼 여러분의 것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수업을 하면 매 시간마다 끝나고 나서 자기 평가할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지금도 이제 여기 두 가지 성취 기준을 선생님이 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다항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수 있는가? 혹시 이제 할 수 있으면 동그라미, 조금 어려우면 세모, 전혀 못하겠으면 X. 근데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다항식 쉬운 단원이기도 하고 그런 단원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도 여러분이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도요. 자, 그리고 내용이 쉬워서 이제 차시예고를 먼저 하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조금 더 얘기를 하기로 하면
일단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다항식의 이제 곱셈을 공부를 해볼 거예요. 물론 이제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해서 이 연산이 네 가지 있는 건 알고 있죠. 사칙 연산처럼 덧셈이나 뺄셈이나 곱셈, 나눗셈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칙 연산에 대해서 간단한 학습인데 어떻게는 이제 한 시간에도 끝낼 수 있고 또는 이제 지금 선생님처럼 조금 천천히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2개, 3개로도 나눠서 수업이 진행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다음 시간 곱셈은 그래도 덧셈이나 뺄셈보다는 조금은 이제 어려운 계산이 될 수 있어서 아무튼 곱셈 차근차근 알아보면서 학습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라서 여러분하고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그러니까 오늘 이제 공부했었던 이 방탈출 게임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제 수업으로 이제 한 게 처음이라 좀 제대로 잘 됐는지 좀 의아해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채팅창을 보면서 한번 모니터링을 해볼 테니 오늘 수업한 내용에 대한 소감도 한번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학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어렵다는 인식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이 어려워하지 않고 쉽고 재미있게 수학을 공부했으면 하는 마음에 아무튼 방탈출 게임을 준비를 한 거니까 여러분 괜찮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선생님하고 이제 수업이 6번이 더 남아있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은 월요일에 있는데 그때도 오늘처럼 실시간으로 댓글도 달고 즐겁고 재미있게 수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할게요. 고생했습니다.